네, 당국이 뭐 지난달부터 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또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9월 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국의 경고가 과연 시장에는 먹히지 않는 것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는데요. 조영무 의원님 어떻습니까? 당국이 사실 뭐 DSR 규제를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50년 만기 주담대를 또 DSR 규제를 강화하면서 같이 또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가계부채를 좀 줄이려는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데 실제 지금까지 나온 지표를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당국의 경고 또 규제가 안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가 좀 팩트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가계부채 증가세가 과연 매우 가파른 것이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가장 넓은 범위의 가계부채 통계라고 볼 수 있는 가계신용 예. 증가세로 가장 최근 데이터가 올해 2분기까지 나온 건데요. 뭐 9조 원대, 한 분기 동안에 9조 원대 정도 가계신용이 늘어난 건데 과거에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던 때와 비교하면 뭐 증가세 자체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훨씬 둔화되었거나 소폭 줄었었죠. 네. 근데 예전에 뭐 가계신용이 빠르게 증가할 때를 보면은 뭐 코로나 기간에는 정책금융의 성격도 더해진 효과긴 했지만 뭐 분기마다 50조 원대씩 가까이 늘어난 적도 있었고 그 전에도 뭐 10조 원대를 크게 상회했었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 증가세가 빠른 것이냐라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가 가계부채 증가의 일종의 문제, 리스크인데 저는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좀 이야기가 모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계부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계부채가 일종의 채널이나 수단이 되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생길 수 있는 소비 위축이라던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경기나 뭐 이런 금융 시스템상의 문제를 또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뭔가 원인을 하나로 좁혀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뭐 그래야 사실은 진짜 문제가 좀 진단이 되고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대책이 나올 텐데 뭐 질문 주셨으니까 사실 이런 거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죠. 많죠.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가계부채가 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건설이나 뭐 부동산 업계 쪽에 계신 분들이 중심이 되긴 했었지만 이렇게 가다가 집값이 너무 또 급락하면 어쩌지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사실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원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집값의 또 한 번의 상승, 집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 거기다가 금리도 높아졌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가계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살아나고 있지 못한 경기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더 부담이 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돈을 빌려가신 주체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사실은 하나의 변수를 놓고 뭐 걱정이다, 뭐 네. 지금 문제다라고 하지만 걱정하시는 부분들의 포인트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돈을 빌려간 가게나 차주. 자영업자나 네. 이쪽을 걱정해야 될 때고 이렇게 돈을 빌려간 차주들의 상황조차도 사실은 제가 뭐 아까도 가계 신용 통계도 말씀드렸고 예. 뭐 지금 가장 최근 통계로는 1,800조 원대 중반 정도까지 왔으니까 뭐 2,000조 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가 직면한 진짜 가계부채 리스크가 뭔지를 모른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가계부채 리스크가 무언지, 특히 돈을 빌려간 차주 입장 쪽에서 리스크가 무언지를 판정을 하려면 최소한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령 뭐 20대에서 소득 계층이 하위 계층인 계층이 어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어느 만큼 빌려다가 어디다가 썼는데, 뭐 집을 샀는지 생계자금으로 썼는지 투자를 했는지 뭐 주식을 샀는지 그렇게 해서 투자한 상황의 결과
저 어느 정도나 손실을 보고 있거나 또는 돈을 빌려가신 분들의 소득 상황이 어때서 지금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식의 한마디로 차주 기준으로 연결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모른다. 아마 이런 데이터를 보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통계나 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 리스크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면서도 마치 코끼리 다루 어루만지듯이 뭐 그냥 20대가 빌린 돈은 얼마라고 한다.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액은 얼마라고 한다. 전체 가계부채 증가액 안에서의 연체율은 얼마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